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문화가 사라지고 전통이 무너지고 모든 걸 빼앗길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낯선 기업은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주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포즈난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쓴 제 기사가 여러분의 시간을 잠시 빌려도 될까 싶습니다. 저는 포즈난 지역신문 데일리 포즈난의 기자 스베틴 페드트리예요. 올해로 42살이 되었고 기자 일을 한 지는 20년 차가 되었네요. 저는 포즈난의 변화를 20년간 지켜본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3년 전 우리 포즈난에 한국의 삼성전자 배터리 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즈난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던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반대했어요. 또 하나의 외국 자본이 우리 도시의 영혼을 사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쓴 첫 기사 제목도 포즈난의 위기 한국 대기업의 침공으로 적을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제목이네요. 처음 공장 부지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폴란드의 건설 회사들보다 한국 건설팀의 작업 속도가 2배는 빨랐죠. 공사장 주변에 쓰레기도 하나 없이 정리정돈을 해가며 작업하는 모습에 저는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폴란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작업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폴란드 사람들도 저렇게도 가능하구나 하고 지켜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삼성 공장이 문을 열고 첫 3개월 동안 저는 공장에 대한 비판 기사를 매일같이 써냈습니다. 지역 정체성 위협, 문화 충돌 우려 같은 내용으로 말이죠. 편집장은 제 기사가 너무 편협적이고 편파적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이런 걸 어떡하나요? 저는 완고했죠. 우리 폴란드의 전통을 지키는 파수꾼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동생 토마스가 집에 와서는 제가 비판하던 그 삼성 공장에 취직했다고 말했어요. 공학도였던 토마스는 자랑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누나, 이건 기회야. 한국인들이 가진 기술을 폴란드에만 있으면서 배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한국산 배터리 하나로 전기차가 500km나 달린대. 폴란드 기술로는 300km도 힘든데 말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곧장 화를 냈습니다. 너는 폴란드 사람인데 그렇게 폴란드를 무시하니? 토마스는 그날 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사업과 휴대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제 귀에 대고 줄줄 읊어댔어요. 한국이 싫었던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생과 언쟁을 벌였고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한 동생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신문사 회의에서 편집장은 저에게 다시 한번 삼성 공장 취재를 맡겼습니다. 스베틴, 내가 폴란드 정신을 지키고 싶다면 객관적으로 취재하는 게 좋을 거야. 편견으로 쓴 기사는 진정한 폴란드 사람의 정신이 아니야. 이 말이 제 가슴에 비수로 꽂혔어요. 공장을 다시 찾았을 때 처음으로 한국인 엔지니어 현준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폴란드어로 안녕하세요. 취재 도와드릴게요라며 인사를 건넸어요. 폴란드어를 어디서 배웠냐는 제 질문에 그는 공장 짓기 1년 전부터 배웠다고 했어요. 이곳에 살려면 언어는 기본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런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편견에 처음으로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현준과의 만남 이후 제 마음에 의문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로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보니 삼성이 포즈난에 들어온 후 실업률이 8%에서 5%로 줄었더군요. 단순히 공장 일자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식당, 숙박업까지 덩달아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편집회의에서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두 진영으로 파가 나뉘었죠. 한쪽은 삼성을 외국 자본의 침략이라 비판했고 다른 한쪽은 경제 부흥의 기회라며 환영했죠. 편집장이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스베틴,
그래서 넌 어느 쪽이야?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도망치듯이 대답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니 동료 기자 피오트르가 따라왔어요. 내가 그렇게 비판했던 한국인들, 어제 우리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에 방문해서 봉사했다더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봉사하고 간대. 믿기지 않아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어 직접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이 보여준 방명록에는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꼼꼼하게 적힌 기록이 있었어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한국어 문구 옆에 번역도 붙어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곧장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때? 동생은 제 반응은 살피지도 않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힘들어. 한국인들은 일에 미쳤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해. 그런데 신기한 게 그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아. 세계 최고가 되자는 목표로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 기분이야. 그래서 너도 그렇게 일하냐고 걱정스레 물으니 토마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게 재밌는 부분이야. 우리 폴란드 직원들에게는 정시 퇴근을 권하거든. 자기들끼리만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더라고.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을 존중한대. 그러면서도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성과를 내는 게 정말 멋있더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기사를 다시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가 부끄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실로 갔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기사를 써보겠습니다. 편집장님의 말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요. 편집장이 만족스레 웃었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폴란드의 진정한 정신은 열린 마음이야. 삼성 공장 취재를 위해 다시 방문했을 때 현준이 직접 안내를 자처했어요. 공장 입구 신발장에서 그가 구두를 벗더군요. 우리는 공장 안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어요. 생산라인 청결을 위해서죠. 폴란드 공장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생산라인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로봇과 사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했죠. 현준이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만든 전기차용 배터리 하나로 바르샤바에서 베를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죠. 왜 하필 폴란드인가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 솔직히 물었더니 현준이 웃으며 답했어요. 폴란드 사람들이 가진 근면함과 정확성이 한국 사람과 비슷해요. 게다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물류에도 유리하고요.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으로도 비슷해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고난을 겪었지만 굴하지 않은 정신이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현준이 어디론가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따라가 보니 지역 어르신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영양제와 과일을 나눠드리고 있었죠.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세요? 물었더니 그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니까요. 한국에선 어르신을 공경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제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취재를 마치고 카페에 들렀는데 현준이 또 있더군요. 이번엔 폴란드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청년이 말했죠. 한국 회사에 취직하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게 유리해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요. 현준이 저를 보더니 한국어 수업에 초대하네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취재 목적으로 참여했어요. 안녕하세요부터 배우는데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가 폴란드어보다 더 복잡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국어는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예요. 말 한마디에도 상대방을 향한 예의가 담겨 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편협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문화의 긍정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편집장의 표정이 밝아졌죠.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다음 취재는 포즈난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한국 요리 교실이었어요. 솔직히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참석했죠. 강사는 서울에서 온 미나라는 분이었는데 폴란드어가 서툴러도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오늘은 김치를 담가볼 거예요. 한국의 대표 발효 음식이죠. 미나가 말했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온갖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제가 양념을 묻히다 실수로 눈을 비비자 매워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들 웃었죠. 김치는 혼자 먹으려고 담그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이웃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한 음식이죠. 미나의 말에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할머니도 빵을 구울 때면 항상 이웃과 나눠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음식은 함께 먹을 때 더 맛있다고요. 김치를 담그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참가자가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강한가요? 미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죠. 한국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시기에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우리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전쟁과 점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서로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니 한국이 갑자기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 함께 김치와 불고기를 맛봤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특히 불고기의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절묘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5가지 맛의 균형을 중요시해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요. 미나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죠. 집에 돌아와 오늘 배운 것을 기사로 썼어요. 맛으로 만나는 두 나라의 문화라는 제목이었죠. 음식이라는 창을 통해 한국 문화를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우리와 닮은 점이 많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진심으로 생겼습니다. 다음 취재가 기다려졌어요. 제 친구 카타지나가 운영하는 카페 포즈나는 예전부터 지역 명물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2년간 경영난에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카타지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스베틴, 빨리 와봐 대박이야. 카페에 가보니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예요.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죠. 카타지나가 기쁨에 들떠 말했어요. 한국인 직원 한 명이 우리 케이크를 먹고 좋아했대. 그러더니 동료들을 데려왔고 입소문이 난 거야. 메뉴판을 보니 폴 한 퓨전 디저트라는 새로운 섹션이 생겼더군요. 인절미 티라미수, 호떡 아이스크림, 경단 세트. 낯선 이름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물었더니 카타지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삼성 직원 중에 요리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함께 개발했어. 폴란드 디저트에 한국 재료를 접목한 거지. 호떡을 맛봤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죠. 이거 정말 맛있다.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카타지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먹던 과자와 비슷하면서도 달라. 요즘은 현지인들도 많이 찾아. 그때 옆 테이블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타니슬라브 할아버지였죠. 마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던 분이요. 그런데 지금은 호떡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스타니슬라브 할아버지. 제가 놀라 부르자 할아버지가 약간 멋쩍은 듯 웃으셨어요. 스베틴, 나도 늙어서 변했나 봐. 이 과자, 처음 맛보는 건데 정말 맛있어. 우리 폴란드 과자랑 달라.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예전 공산당 시절 공장 관리자셨죠. 솔직히 처음엔 한국 회사가 싫었어. 우리 공장들 문 닫게 할까봐.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여. 그들이 가져온 기술,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 카타지나가 경단 세트를 가져왔어요. 알록달록한 떡을 보며 할아버지가 물었죠. 이건 뭐야? 카타지나가 설명했습니다.
찹쌀로 만든 한국 전통 디저트예요. 쫄깃한 게 특징이죠.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런 식감은 처음이야. 이상하지만 자꾸 먹게 되는데. 그날 카페를 나오며 저는 우리 도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실감했어요. 한국 기업이 들어온 지 1년 만에 우리의 입맛과 생활까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변화가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양성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갑자기 긴급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포진한 외곽의 옛 섬유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기자로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주변 주택가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었죠.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으로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삼성 직원들로 보이는 한국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소방서장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 산소통과 특수 소화액이 있어요. 얼마 후 삼성 트럭이 도착했고 직원들은 소방관들과 함께 화재 진압에 나섰죠.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공장장으로 보이는 한국인이 피해 주민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희 회사 연수원에서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버스를 준비했어요. 실제로 얼마 후 대형 버스가 도착했고 집을 잃은 주민들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삼성 공장장 김 부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화재로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삼성은 피해 복구를 위해 500만 주워티를 기부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가정이 새 집을 찾을 때까지 저희 연수원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겠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일시적 방문자가 아니라 이곳의 이웃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한국에서도 폴란드에서도 당연한 일이죠. 그 말에 기자들 사이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만난 스타니슬라브 할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50년 전 우리 마을에 큰 홍수가 났을 때도 이렇게 마음을 모은 적이 있었지.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정신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날 신문 일면 기사는 제가 썼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위기 속에 하나 된 공동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온라인 댓글에는 한국인들 덕분에 우리 도시가 살아났다. 진정한 이웃이 뭔지 보여줬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화재 일주일 후 피해 지역 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놀랍게도 삼성 직원들뿐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 직원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인으로서 돕고 싶었어요. 그 순간 우리 도시에 대한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스베틴, 특별 기획을 맡아줬으면 해. 한국 기업과 문화가 포즈난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4주짜리 연재야.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3년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삼성 공장이었어요. 이번엔 생산 라인뿐 아니라 직원 휴게실, 구내식당, 심지어 기숙사까지 둘러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인 매니저와 폴란드 직원들 사이의 관계였어요. 예상과 달리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협력 관계였죠. 한 폴란드 직원이 말했어요. 처음엔 의사소통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상사들이 매주 저녁마다 폴란드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죠. 우리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주제는 한국 음식 문화였어요. 카타지나의 카페뿐 아니라 시내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들을 찾았습니다. 한 식당 서울가든의 주방장은 실제로 서울에서 온 요리사였죠. 그가 말했어요. 처음엔 폴란드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못 먹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잘 받아들이더군요. 지금은 현지인이 손님의 70%예요. 세 번째 주제는 한국의 교육열이었습니다.
삼성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만든 배터리 기술 특별과정을 취재했어요. 놀랍게도 지원자가 정원의 3배였죠. 한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이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줬어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식이요. 마지막 주제는 한국의 공동체 정신이었어요. 삼성 직원들이 시작한 한폴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인과 폴란드인이 1대1로 짝을 이뤄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활동이었죠. 참가자 중 한 폴란드 청년이 말했어요. 한국인 친구를 통해 정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들에게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래요. 4주 연재를 마치고 편집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웃으며 책상 위에 2기사를 나란히 놓았어요. 하나는 3년 전 제가 쓴 포즈난의 위기 한국 대기업의 침공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금 마친 연재의 마지막 기사 포즈난의 새로운 봄 한국 문화와의 만남이었죠. 이 2기사는 기자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편집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축하해. 스베틴 내 연재 시리즈가 전국 언론상 후보로 지명됐어. 그날 저녁 토마스와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누나 3년 전엔 한국 회사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 기억나.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르겠어.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서로에게 배울 게 많았던 거지. 기사 시리즈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국내 언론상을 수상한 데 이어 유럽 언론인 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열리는 유럽의 미래 산업 포럼에 연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시골 신문사 기자일 뿐인데 유럽 정책 결정자들 앞에서 연설이라니요. 다행히 현준과 토마스가 발표 준비를 도와줬어요. 연단에 섰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 기업이 우리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낯선 문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할까 두려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점을 결합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제가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 사례들을 소개하자 청중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배터리 기술이 어떻게 유럽의 그린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지 설명할 때는 모두가 집중했죠.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인적 자원이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유럽의 에너지 독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포즈난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현재 유럽 전기차의 40%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닌 두 문화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만들어낸 시너지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모두가 기립해서 환호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EU 산업위원회 의장이 직접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폴란드 한국 모델은 우리 유럽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를 다른 회원국에도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리셉션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독일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우리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지만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에 그쳤어요. 폴란드처럼 문화적 교류까지 이루어내지 못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토마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네 연설이 온라인으로 중계됐어. 포즈난 사람들이 거리 전광판으로 다 봤다고. 스타니슬라브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셨대.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니 제 연설이 헤드라인이었어요. 폴란드 기자가 말하는 한국 유럽 협력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죠. 심지어 한국 뉴스에서도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현준이 보내준 한국 기사 번역본을 읽으며 웃음이 났어요. 폴란드 여기자 한국의 진가를 유럽에 알리다. 브뤼셀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동서양의 만남, 문화가 경제를 이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 사례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담았죠. 출간 기념회에서 삼성 공장장이 깜짝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포즈난에 온 것은 단순히 비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근면함, 그리고 우리와 닮은 역사적 경험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한국과 폴란드는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발전해온 나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세계를 선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쓴 비판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웃음이 나와요.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지금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상징이니까요. 한국 없이 유럽의 미래는 없다. 이제 이 말은 포즈난을 넘어 브뤼셀의 정치인들까지 인정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던 기자가 한국을 겪고 나서 생각을 바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